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서 처음으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화가이자 아시아계 최초 미국 메릴랜드주의 영부인이 되신 유미 호건 여사님의 신앙 고백과 인생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 유미 호건 여사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책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았던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가장 부합한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저에게는 큰 귀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행보가 참으로 기대되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녹음을 해서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 유미 호건 지음. 프롤로그. 한국이 메릴랜드에 보내준 선물. 한국이 메릴랜드에 저의 아내 유미 호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유미 호건은 오히려 신이 메릴랜드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메릴랜드주의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20살 어린 나이에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민을 결정하고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거쳐 메릴랜드에 정착했다. 미국 이민 후 첫 남편과의 이혼으로 싱글맘이 되었지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세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을 뿐 아니라 평생의 꿈이었던 미술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동료 작가들과의 그룹전에서 우연히 레리 호건을 만나 3년 교제 끝에 재혼했다. 그 후 남편 레리 호건은 메릴랜드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유미 호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인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그녀는 주지사인 남편을 도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때는 모국인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50만 개를 수입할 수 있도록 조처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미국 주 정부 가운데 메릴랜드가 가장 신속하게 방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유미 호건은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레리 호건 주지사를 내조하면서 메릴랜드주는 물론 미국 사회 전역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 그녀는 미국 이민, 이혼, 그리고 싱글맘으로 녹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세 딸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이후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가 된 유미 호건의 인상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로 회자되고 있다. 그녀에게 매료되어 청혼한 레리 호건은 미국 동부의 명문가 출신 사업가였다. 호건 부부는 메릴랜드주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주지사 선거에 뛰어들어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 간판으로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인종,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레리 호건은 주지사 당선 이후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미 호건의 지극한 간호로 결국은 암 투병에서 승리하고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메릴랜드 주민들은 주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옥수수밭에 호건의 얼굴과 호건 스트롱이라는 글귀를 새겨 희망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후 호건 스트롱은 정의와 선한 의지의 대명사가 되었고 레리 호건은 마침내 미국 50개 주지사 연합회 회장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 때 레리 호건은 메릴랜드주에서 독자적으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개를 수입해 다른 주보다 신속하게 방역 활동을 펼쳐 미국 동부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을 만들었다. 이 방역 활동으로
트럼프의 백악관과 충돌하면서 레리 호건의 명성은 더 높아졌고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까지 떠올랐다. 유미 호건이 세계인의 이목을 끈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녀가 메릴랜드 진단키트 수입 작전명 지속되는 우정을 지휘한 실질적인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미 호건은 퍼스트 레이디로서 모국 한국과 메릴랜드의 유대를 강화하고 바이오 산업, 교육, 특산물 등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유미 호건은 신데렐라 같은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기어이 성공 드라마를 이루어낸 실화의 주인공이다. 한국의 시골 양계장집 막내딸로 태어나 메릴랜드주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까지 그녀가 겪은 온갖 시련과 그것을 꿋꿋하게 헤쳐온 그녀의 삶은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와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넘어 크나큰 도전이 될 것이다. 1부 아메리칸 드림.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이름은 박유미. 전남 나주 공산면에서 8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자식들 교육에 매우 엄격하셨고 부지런하기 이를 데 없는 분들이었다. 내 고향 나주는 영산강이 가로지르는 나주 평야에 터를 잡고 있어서 몸만 부지런하면 배를 고를 일이 없었다. 집 근처로 도랑이 흘렀는데 여름철이면 나는 오빠들을 따라 우렁이를 잡으러 다녔다. 우렁이는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연체동물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두어 시간 잡으면 소쿠리에 우렁이가 가득 찼다. 어머니와 큰올케는 그것으로 시원한 우렁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도 몰라라 하는 세상에 아버지는 당신의 작은 할머니를 정성껏 봉양했다. 작은 할머니는 작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혼자 사셨는데 보다 못한 아버지가 집으로 모시고 왔다. 나에게는 종조 할머니가 되는 셈이다. 할머니는 안방 뒤에 있는 작은 골방에 기거하셨는데 가까이 가면 독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연세가 많다 보니 할머니는 종종 옷이나 이불에 실수를 했던 것 같다. 할머니는 늘 긴 담뱃대를 물고 방 안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냄새 때문에 다들 할머니 곁에 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종종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요강도 비워드렸다. 우리 집에는 펌프 수도가가 있었고 바로 옆에 도랑이 있어서 요강을 비운 후 바로바로 물에 헹구기 좋았다. 당시만 해도 우리 마을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학교에 가려면 매일 10리길을 왕복으로 걸어야 했다. 요즘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만보 걷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때 시골 아이들은 2만보 정도는 매일 걸었다. 등하굣길에 만났던 아름다운 내 고향은 푸른 산과 풍요로운 들판이 가득했다.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진달래꽃, 아카시아, 개망초, 나리꽃, 그리고 가을의 울긋불긋한 단풍은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나주 평야를 기반으로 삶을 꾸렸던 탓에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적지 않은 논밭을 지니고 있어 끼니 걱정 없이 살았다. 큰 올케와 언니들은 밥을 짓고 나면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우리에게 간식으로 주었다. 당시만 해도 장자를 으뜸으로 여길 때라 딸들은 못 먹고 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딸이나 아들이나 차별 없이 먹이셨다. 손재주가 많았던 큰오빠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직접 여러 채의 닭장을 지었다. 소위 말하는 양계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던 마을에 최초로 양계가 도입되었고 이웃들도 하나둘 양계장을 차리기 시작했다. 현재 대단히 양계단지가 형성될 정도로 닭 키우기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막내로 태어나 온갖 귀여움을 다 받고 풍족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크다 보니
나는 겁이 없고 당돌한 편이었다. 훗날 내가 이역만리 타양인 미국으로 이민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 같은 모험심을 타고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당연히 과목 중에 미술이 가장 좋았다. 미술 시간이면 내 것을 다 그린 후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곤 했다. 도화지 한가운데 사람 하나만 달랑 그려놓고 다 그렸다고 하는 친구에게 빈 곳이 많은데 조금 더 그려보면 어떨까 하면서 마치 선생님처럼 말했더니 한번 그려보라고 했다. 그래서 여백 없이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주었더니 친구가 너무 잘 그렸다고 감탄했다. 와, 화가가 그린 것 같아. 나의 우상은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인 오상암 선생님이었다. 하루는 우리 마을의 산과 들을 수채화로 그렸더니 선생님이 크게 칭찬해 주셨다. 유미는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미술대학에 진학해 그림을 계속 그렸으면 좋겠다. 오상암 선생님은 일찍이 나의 재능을 일깨워주고 내게 꿈을 심어주신 분이다. 내 궁극의 꿈은 오상암 선생님 같은 훌륭한 미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훗날 나는 그 꿈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게 된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왔다. 어릴 적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언젠가는 오상암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내 꿈은 멀게만 느껴졌다. 더 나은 곳에서 미술 공부도 하고 대학교도 가고 싶어 미국 이민을 결정했다. 19에 들어온 결혼제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어머니 같으신 수유리 어머니 댁에서 신세를 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유리 어머니 생신을 맞아 모처럼 찾아뵈었다. 마침 친하게 지내시던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미국에서 온 누구누구의 아들이 이제 겨우 24살인데 색식감을 찾는다는 것이다. 친구분들이 돌아간 후에 수유리 어머니께서 넌지시 내게 물었다. 유미, 너 공부 계속 하고 싶다고 했지? 이참에 미국으로 시집가는 건 어때? 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면 되잖아. 당시 미국은 한국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의 길이 열리는 마법의 나라 같았다. 미국행이라는 제안에 귀가 솔깃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그 남자에게 4살짜리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다. 공부, 미국, 결혼, 그리고 4살짜리 딸. 꿈을 이루려면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내 나이 겨우 19이었다. 결혼이라는 것도 남자의 어린 딸을 키우는 것도 모두 버거웠다. 아이가 있는 남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미국에 가면 정말 공부의 길이 열리는 걸까?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나는 둘째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빠는 예상대로 펄쩍 뛰었다. 그러나 나는 자신 있다고 집요하게 오빠를 설득했다. 오빠는 오빠대로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 남자란 오래 만나보고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충분히 사귄 후 그래도 결심이 서면 모르겠지만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시집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후회하지 말고 마음 접어라. 세월이 흘러 오빠의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미국 이민 말고는 희망이 없었다. 나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오빠는 결국 반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달음에 수유리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그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 갈게요.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잘 살아볼게요. 어머니는 걱정 반 기쁨 반의 얼굴로 몇 번을 다시 물었다. 유미야,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나는 짧게 네 라고 대답했다. 1979년 2월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수유리 어머니를 대동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장충동 태극당 빵집. 그곳에 상대 남자가 미리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의 첫인상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키가 아주 컸는데 무엇보다 상당한 미남이었다. 광산김씨인 그는 나처럼 형제가 많은 집에서 성장했고 9남매 중 7째였다. 미군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그 당시 한국으로 파견 나와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누나를 제외한 형제 대부분은 미국 텍사스에 거주 중이었다.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이야기했고 바로 날짜를 잡아버렸다. 온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식을 강행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고 급하게 서두른 결혼이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창피해 나는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미국에 가기 전까지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단 한 명,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숙이에게만 속내를 털어놨다. 결혼식을 마친 후 용산 미군 기지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 사람이 6개월 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서둘러 주한미군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1979년 봄, 나는 그 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다. 내 고향 나주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었다. 높은 건물도 없었고 세련된 숍도 없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흙길을 따라 낡은 자동차 몇 대가 털털거리며 지나다닐 뿐이었다. 이게 정말 미국이야?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다른 나라로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게 미국 텍사스 깡시골이 나의 첫 미국 정착지가 되었다. 언어 소통도 되지 않는 낯선 타향에서 향수병만 깊어갔다. 밤마다 고향 산천이 꿈에 나타났고 어머니와 언니 오빠들이 그리워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더위는 왜 또 그렇게 무지막지한지 가마솥을 방불케 하는 찜통 더위였다. 웬만한 집에 다 있던 에어컨도 그 집에는 없었다. 애아빠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킴과 나만이 숨을 헉헉 몰아쉬며 더위를 견뎌야 했다. 킴은 키우기 쉬운 아이였다.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한 번도 보채거나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시원한 물로 아이를 목욕시켜주는 일뿐이었다. 킴은 밥투정도 하지 않았다. 시리얼이건 밥이건 주는 대로 다 잘 먹었다. 그렇게 나는 킴에게 친딸 이상으로 깊은 정이 들었다. 전 남편은 결혼 초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다. 아기를 낳으면 달라지겠거니 했지만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텍사스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텍사스에서는 결코 생활이 나아질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곳이 로스앤젤레스였다. 로스앤젤레스에는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제이미가 막 도를 넘긴 1981년, 우리 가족은 텍사스를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다. 시내 한복판은 아니었고 걸어서 학교와 교회로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 방 2칸짜리 집을 구했다. 환경이 바뀐 만큼 남편도 변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온전히 내 몫이었다. 일찌감치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온 가족이 반대한 결혼이었기에 친정에 대놓고 하소연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선뜻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니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두 아이는 모두 내가 맡기로 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와중이었지만
내게는 아이들이 희망이 되어줄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혼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다. 자존심도 자존심이었지만 당시 한국의 통념으로 이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막내딸 걱정에 잠 못 이룰 어머니 생각을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이혼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와중에 오히려 어머니는 담대하게 나를 위로해 주셨다. 네가 그런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프지 말고 몸부터 잘 챙겨라. 이혼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가 최소한 한 번은 재결합 시도를 해야겠다 싶어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다시 몇 년을 그와 같이 살았다. 그리고 그때 셋째, 줄리를 임신하게 되었다. 셋째가 생기면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애들 아빠는 그대로였고 결국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 줄리를 임신하고 나는 만삭이 될 때까지 육아와 일을 병행했다. 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조차 한국의 가족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아이들 식비와 아파트 임대료를 온전히 내 힘으로 벌었다. 줄리를 출산했지만 산후조리는커녕 쉴 새도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 큰딸 킴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줄리를 맡기고 일을 나갔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픈 것조차 사치였다. 비록 좋은 집에서 살지 못했고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메릴랜드로 이주하다. 내 나이 30대 초반에 대륙을 가로질러 동부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로 이사했다. 둘째 딸 제이미가 8학년을 막 마쳤을 때였다. 지인이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 교육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워드 카운티는 한인타운이 형성되고 있어 타 문화에 대한 이질감도 덜했고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졌다. 싱글맘으로 세 딸을 키우는 것이 비록 어렵고 고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나눔을 실천하려 늘 애썼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이민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을 나누며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왔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3가지 힘이 있다. 첫 번째는 내 전부인 세 딸. 두 번째는 나의 소중한 꿈.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2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의 꿈. 미국에서 혼자 힘으로 세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나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세 딸이 나의 전부이고 최우선이었기에 꿈을 잠시 접어두었을 뿐이었다. 나의 머리와 가슴에는 한순간도 꿈을 잊은 적이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학교를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메릴랜드 예술디자인대학교에 다닐 때 페인팅 교수님은 나에게 그룹전에 꼭 참여하라고 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마쳐야 한다고 지속해서 용기를 주셨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룹전에 참여하여 남편 레리를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내가 미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공부를 끝내고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술 작가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것이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큰언니로 통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밥도 사주는 등 언니 노릇을 했다. 그들과는 자주 연락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다. 남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더 많이 노력했다. 항상 교수님보다 먼저 강의실에 도착했고 수업 준비도 철저히 해갔다. 결석과 지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마그나 쿰 라우데 우등 졸업을 받았다.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바로 모교인 메릴랜드 예술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내가 나의 삶과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이것이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미술치료 유미 케어스. 남편 레리가 주시사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어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암 3기 말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메릴랜드 대학 병원에 입원해 암의 고통과 싸웠고 나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돌보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주지사 업무를 맡아야 할 때도 있었다. 남편이 메릴랜드 대학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레리와 나는 운동 삼아 병원 복도를 걸었는데 신생아부터 소암 환자, 다양한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잘 알고 지내던 환자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다 못해 불안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쳤다. 신이 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조물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은 후 나의 마음속 깊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에 오픈할 재단 이름을 고민하는 중에 주지사 공보실에서 하나의 이름을 제안했다. 유미 케어스. 나를 앞에 내세우는 게 불편한 데다 미술치료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것을 반려했다. 미안하지만 다른 이름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실에선 오히려 나를 설득했다. 유미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코 사람을 앞에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유미가 you and me, 너와 나, 즉 우리의 의미로 우리가 함께 미술치료를 통해 소아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라는 뜻이라고 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유미 케어스로 미술치료 프로그램명을 확정하고 재단을 함께 이끌 이사회를 모집했다. 아이들은 암 환자로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작품에 담아낸다. 이러한 미술 활동을 통해 환자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경험을 한다. 또한 암과 싸워나가는 힘든 여정 동안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찾는다. 유미 케어스를 발족한 뒤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동안 만났던 소아암, 암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3부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 불현듯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요일 수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4박 5일이라는 초단기 일정이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수업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못 올 줄 알았던 내가 나타나자 매우 기뻐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도 닦아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며 모처럼 딸 노릇을 했다. 오랜만에 큰언니가 해준 음식도 맛보며 자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동안 4박 5일이 후딱 지나갔다. 공항으로 떠나는 나를 붙들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 어머니의 연세가 언 94이었다. 연로한 어머니를 두고 고향을 떠나오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어머니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때 만약 어머니를 뵈러 가지 못했더라면 내 평생 얼마나 큰 후회로 남았을까? 며칠 동안이나마 함께 있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그날 이후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부모님과 교회 권사님들을 찾아뵈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의 암 선고와 투병. 아시아 순방 내내 남편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통증이 심했다.
나 역시 도울 방법이 없어 반신욕을 권할 뿐이었다. 욕실에서 면도를 하던 남편이 나를 다급히 불렀다. 그리고 목 언저리를 가리켰다.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요? 맨눈으로 보기에도 목젖 있는데 골프공만한 혹이 나온 게 확연히 보였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서 비서에게 연락해서 메릴랜드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세요. 메릴랜드에 도착한 후 예정대로 남편은 진찰을 받았다. 며칠에 걸쳐 주치의에서부터 시작해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여보, 방금 병원에서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믿어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의 암은 혈액암의 하나인 림프종으로 사기 직전인 매우 공격적인 3기 말이었다.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토록 힘겨운 선거 캠페인을 해서 기적처럼 주지사가 되었고 주정 운영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는데 주지사로서 당선된 지 반년도 안 되어 암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시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했다.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아이들을 안심시킬 사람은 나뿐이었다. 남편은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았다. 내가 남편이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늘 정직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남편은 암 판정 소식을 가족에게 알린 후 6월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한인들은 물론 메릴랜드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분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 남편과 우리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호건 스트롱, 호건은 강하다.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은 호건 스트롱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옥수수밭에 캠페인 메시지와 주지사의 캐리커처 도안을 바탕으로 미로를 만들었다. 또한 호건 스트롱이 새겨진 연두색 팔찌도 하고 티셔츠도 제작해 입었다. 메릴랜드의 어린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칠 카드를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그렇게 자신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의연하게 보내다가도 순간순간 혹시나 남편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곤 했다. 그러나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결코 내색하지 못하였다. 나보다 더 힘든 것은 투병 중인 당사자였으니까. 남편은 몸이 아프니까 짜증도 내고 화도 냈다. 나 역시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지만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안정시켰다. 남편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로 한껏 위로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옷장에 들어가 혼자 숨죽여 울었다. 경호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들을까 우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만에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이었다. 그해 우리 가족은 어느 해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 퇴원 후에도 남편은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그때마다 남편은 마음을 졸이는 것 같았다.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라며 늘 위로해 주었다. 감사하게도 지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아 2020년 6월 19일에 남편은 암 완치 5주년임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미래 그리고 꿈. 이제 1년하고 몇 개월 후면 관저를 떠난다. 우리는 관저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데이비슨빌이라는 동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부부의 방, 나의 작업실,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지낼 공간, 손주들의 놀이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한 공간이다.
작은 텃밭과 꽃밭을 만들어서 이를 가꾸는 재미도 느끼고 흙도 만지며 자연과 가깝게 살고자 한다. 남편이 정치인으로서 주지사 임기를 마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우선은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메릴랜드 주정 운영에 집중하고 잘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임기를 마친 후에 나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아티스트로 돌아가 그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유미케어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메릴랜드주 전역으로 확대하여 질병, 가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 내가 산 증인이 되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나는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와 싱글맘으로 세 딸을 키우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다. 하지만 어릴 적 꿈을 포기하지 않고 메릴랜드 예술대학교에서 아티스트이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 메릴랜드의 안주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맞섰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만난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했고 치유의 힘을 전하기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체를 설립했다.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는 인생길이었다. 굽이굽이 산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숨가쁜 인생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고 긍정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희망은 언제나 그대 편이다. 여기까지 유미호건 여사님의 책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의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미호건 여사님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땐 신데렐라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이분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주라는 시골 마을의 팔남매 중 막내로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아이가 자라서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꿈을 향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용기 있는 소녀는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데 덜컥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그곳은 텍사스의 깡 시골이었고 술 도박에 빠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이 데려온 4살짜리 아기와 그녀는 미국 남부의 살인적인 더위를 견디며 지냈습니다. 이 상황까지 왔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꾸미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미호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여인으로 정금같이 단련되어 갔습니다. 저는 유미호건 여사님이 남편 레리 호건을 만나기 전까지 미국 땅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짧은 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이 오직 세 딸을 위해 아픈 것도 사치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고백이 저 자신을 너무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고 유미호건 여사님을 사용하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현숙한 여인을 양성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